손잡아, 포옹도 해, 뭐 택시에서 뭐 기대, 늘 둘이서만 만나. 근데 답변은 안 해. 전 이거 그냥 킵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나중엔 싫고 남주긴 아깝다. 어쩌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근데 남자친구만을 의존하지는 않게. 아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10代が決めること自体まずすごいんですよ。別れてからは女の子じゃなくてずっと男の子と付き合ってたってことはじゃあ本当に私って何だったのってなりますよね. 근데 난 담배도 안 끊어. 3년 내내 연부를 외면 난 사주겠다. 근데도 그거를 이악 물고 안 사줬다? 거지 불통인 거고요. 안 좋아한 거예요.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상 건니치와 샌님입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 컨텐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일본, 한국 할 거 없이 고민을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고민을 전부 다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어서 나름대로 이제 겹치는 것들이나 이런 거는 좀 픽업을 해서 왔고요. 이제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을 주의점은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이게 정답도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그게 무슨 소리냐, 전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 해답을 원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제 내피셜과 저의 견해, 저의 견문으로만 대답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상자에 넣어서 왔거든요. 여기서 뽑아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까 싶어요. 저도 정확히 지금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는 샌님께서 직접 방문하셨던 도쿄의 리쿄대학교에서 올해부터 신입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성격이 워낙 소극적이고 조용해서 대학 가서 친구 잘 사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일본 친구들이 먼저 말 걸어주고 다가와줘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남자이다 보니 군대를 가야 하는데 3학년부터 취업활동을 시작하려면 그 전에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학년이 끝나고 휴학을 한 다음 갔다 오려고 생각 중인데 지금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 복학을 하게 되면 일본 친구들은 4학년이 되고 지금처럼 같이 수업 두고 밥 먹고 가깝게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되겠지만 워낙 소극적인 성격이고 먼저 말을 거는 게 서툴어서 이번처럼 친구들이 저한테 먼저 다가와주지 않는다면 어쩌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유학 준비하면서부터 군대에 대한 건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행복한 삶을 잃는다는 게 벌써부터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팬님 영상과 라이브를 항상 챙겨보는데 이자카야 같은 곳에서 모르는 옆자리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친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샌님 같은 성격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먼저 말도 걸고 외향적이게 될 수 있을까요? 샌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진짜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이게 대한민국 남성들은 어쨌든 이제 군대를 가야 되고 특히 유학생이어도 예외 없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질문 주신 먼저 말도 걸고 외향적이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자신감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신감이 생기느냐는 일단 자기를 세뇌해야 된다고 봐요. 자기를 가스라이팅을 해야 되는데 외국이잖아요? 여긴 한국이 아니고 내가 살아온 환경이랑 다르고 아무도 나를 모르고 라는 마인드로 좀 막 나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새로운 내가 돼야겠다라고 아예 그냥 마음을 한번 꾹 먹고 다가가 보세요. 사실 이런 거 있죠. 일본에서는 코코 데뷔라는 말이 있어요. 고등학교를 가면은 중학교 때랑 있었던 애들이 달라지니까 여기서 새로 이미지 체인지를 해가지고 새롭게 데뷔를 한다 같은 느낌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본 데뷔를 하시는 거예요.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더라도 그냥 노력해서 먼저 말도 걸어보고 근데 그거는 내가 나한테 자신감을 가지면 되는 건데 자신감 있다고 가스라이팅 하세요. 그리고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일본에서 이렇게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인이라서 좀 득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비단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일본어를 말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본인들은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자리를 가든 예를 들어서 술자리를 가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어도 좀 되게 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돌아갈 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 왜 왔어? 어떻게 공부했어? 대박, 일본에 뭐 어떤 게 좋았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게 많이 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일본에 와 있는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되게 잘났어 라고 자기 세뇌를 늘 하세요. 어렵겠지만 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외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자신감이 필요한 일인데 그걸 이미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 가지셔도 되고 더 본인을 가스라이팅 하셔도 돼요. 난 좀 더 잘났다라고. 그리고 군대 언제 가야 되는지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친구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제 소꿉 친구가 리쿄대학교 출신이란 말이죠.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완전히 리쿄대학교로 입학을 하는 친구여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서 물어볼게요. 전화 받을라나 모르겠다. 그래 평일 낮이라서 전화 안 받을라나? 신짱? 여보세요? 지금 전화 가능해? 나 지금 촬영 중인데 네 후배래. 지금 20살인데 리쿄대학교에 신입생으로 다니고 있대. 아 진짜? 근데 이 친구가 남자여가지고 군대를 가야 된다네. 아 진짜? 너도 그 고민을 했었을 거 아니야. 이게 3학년부터 이제 취업 활동을 하려면 그 전에 군대 갔다 와야 된다고 하는데 1학년 끝나고 휴학을 하면은 지금 친구들이랑은 같이 밥 먹고 할 친구도 없는데 이 친구가 소극적이라서 친구를 사귈 자신이 없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리쿄의 또 군대 선배로서. 그치. 근데
나는 2학년 하고 갔다 왔거든. 응.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에서 취직할 생각이면은 응. 군대는 2학년 전에 갔다 오는 게 무조건 맞고 어허. 1학년 끝나고 가는 게 베스트고 친구들도 근데 나는 진짜 친한 친구들이면은 갔다 복학하고 나서도 애들 이제 직장인이고 하는데 가끔씩 보고 이제 직장인가 돈 버니까 나 술도 사주고 하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갔다 와서는 또 이제 자기보다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또 친구들 새로 사귀고 한 것도 재밌고 좋았지 나는. 아, 그럼 결국 군대를 다녀와더라도 어차피 사실 그게 뭐 한국인 친구든 일본인 친구든 보통 볼 사람은 보고 다 도쿄에 있거나 뭐 멀더라도 사실 왔다 갔다 늘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없다는 거다, 그치? 그치 어차피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 볼 건데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커뮤니티도 있을 거 아니야. 리쿄에 이제 한국인 신입생들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학생회가 있긴 한데 요즘 뭐 어떨지 모르겠네. 나 때는 되게 활발하게 했었는데 요즘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 얼마 전에 만나고 왔거든. 애들 취업 설명회 상담하러 갔다가. 그럼 뭐 어찌저찌 결국 친구도 새로 자연스럽게 사귈 환경이 많은 거네? 그치 이거 이제 본인 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일단 뭐 어쩌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일본에 계속 이제 졸업하고도 있을 거면은 빨리 군대 갔다 오고 이제 하는 게 낫고 한국 들어갈 생각이면은 뭐 지금 친구들하고 즐겨도 상관없을 것 같고.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전화였는데. 오케이. 네, 고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차피 친구는 다 다시 이어지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든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군대는 취업하실 거면 다녀오시는 걸로.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된 수수라고 합니다. 지금의 일본인 남자친구도 만나게 됐는데 덕분에 일본어도 일상 대화는 가능할 정도로 늘었고 일본인 친구들도 소개시켜줘서 한두 번 같이 논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워홀 날짜가 다가오다 보니 현실적인 고민이 많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행으로 가는 일본과 살러 가는 일본은 아예 다른 환경일 거고 인간관계도 가치관도 다 다른데 적응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에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일본인 친구들도 다 남자친구의 지인들 뿐이라 만약에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일본에서의 제 인간관계도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현재는 너무나 든든한 남자친구이지만 든든한 만큼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별 후에 오게 될 허전함, 공허함, 외로움, 두려움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걱정돼요. 안 그래도 타지에서 혼자 하나부터 10까지 해결하려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 텐데 당연히 설레임도 있고 그만큼 각오도 되어 있지만 첫 워홀이다 보니 모든 게 처음인 상황이라 막연하고 무섭네요. 만약 새님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마인드셋을 어떻게 하고 시작하실지 궁금해요. 그냥 즐길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이해가 되죠. 워홀도 처음이고 해외살이도 처음이니까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게 되는 거 어쩔 수 없고 그게 더 미래에 대한 위기 대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신 건데 지금 이제 내 모든 인간관계가 남자친구의 주변 관계로만 이어져 있어서 만약에 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된다면은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아서 두려워. 그래서 내가 이 남자친구한테 엄청 이렇게 막 정을 주고 그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만약에 일본 남자친구로 인해서 이것저것 적응도 하고 일본 생활의 문화도 파악을 하고 이러면은 그 이후로는 더 그냥 쭉쭉 잘 일본에서의 인맥을 넓혀갈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일본은 그 친구랑 헤어졌다고 모든 인간관계가 끊기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친구의 친구로 또 이렇게 인맥이 넓어질 수도 있고 그 남자친구의 같은 친구들끼리 뭐 여자인 친구도 있을 거고 많이 넓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 좀 여러 만나자고 해요. 남자친구한테 다른 일본인 친구들이랑 또 좀 이렇게 친구 하고 싶다 뭐 이러면서 얘기도 해서 자리도 많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적응하는 것도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그 남자친구와 함께 일본 생활을 이제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자고요. 옆에서 많이 질문도 해보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고 또 어디도 같이 이제 처음 가는 곳은 같이 가서 아 이런 분위기구나 라고 하면서 본인의 몸으로 체득도 하고 이러면은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근데 남자친구만을 의존하지는 않게 내가 지금 당장 남자친구랑 헤어지더라도 독립은 할 수 있게끔 자기의 마인드셋도 중요하겠죠. 뭐 티켓 예매라든지 뭐 아니 세금 납부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남자친구한테만 다 맡기지 말고 하는 걸 옆에서 보고 어깨 넘어서 보고 나도 검색을 좀 해보고 이건 어떻게 해? 하면서 물어보고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독립성을 좀 키워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봅시다. 원래 결국 해외살이는 다 혼자예요. 너무 한 사람한테 의존해서 그 사람이 다 해버렸다면은 나중에 내가 혼자가 됐을 때 더 그 격차가 힘들어. 안 그래도 헤어지면서 혼자가 된 거가 너무 큰데 여러 절차에서도 덜컥 혼자가 된 느낌이 드니까 더 크게 올 수도 있어서 사귀면서부터도 좀 익숙해져 가자고요. 요 일본 생활에 대해서나. 다음 한국 나이로 28살이 되었는데 20대에 남들만큼 많은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추억을 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취직을 잘한 것도 아닌 채 20대의 거의 전부가 다 지나갔다는 생각에 조급하기도 하고 괴로움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본 샌님은 주체적으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여행도 잘 다니시고 일본에서 혼자 모든 걸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살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샌님은 나이에 대한 강박이나 20대가 끝나감에 있어서 조급함이나 우울함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언제나
얼마나 똑부러지게 생각하고 행동하시는데 선생님도 후회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물론 후회되는 부분 있죠.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되게 엄청 똑부러지는 사람 같아 보이고 막 되게 철두철미하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같이 보이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럴 거예요. 모두가 남이 보는 나와 실제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충분히 이미 멋지게 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삶에 있어서 선택에 대한 후회는 늘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선택에 돌이킬 수 없는 이상 그냥 직진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이에 관해서는 저는 정말 늘 얘기를 하고 저희 엄마도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누구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냥 발린 말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진짜로 요즘 당장 세상만 봐봐요. 의학부터 시작해서 미용부터 뭐 건강식품까지 엄청 많은 것들이 예전과는 달라요. 엄청 발전을 해서 실제로도 마인드적으로도 내가 마음먹은 나이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우리 전 세대 한 10년 20년 전 세대만 생각을 하더라도 이 나이 땐 이래야지 저 나이 땐 저래야지 하는 게 너무 정형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정형화된 틀도 솔직히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인드 자체는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서 좀 괴리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깐만 근데 지금 30대인데 내가 이런 거 해도 되나? 남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면서 남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고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좀 나이값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거 너무나도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이제 틀렸다고 봐요. 물론 나이값 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끔 이제 주변에 막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쉽잖아요.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나이값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를 신경 쓰는 순간 저는 그 나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늙으면 죽어야지. 전 그럼 진짜 늙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여러 호르몬들이 그렇게 돼서 정말 자기도 그렇게 늙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늙으니까 내가 뭘 이런 걸 하냐 그런 걸 안 하니까 점점 더 도태되어 가고 점점 마인드가 옛날스러워지고 좀 그 나이에 맞게 아니면 조금 더 늙은 나이처럼 요즘 유행을 따라갈 수 없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그 자기의 고정관념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외모를 요즘 당장 시술 뭐 보톡스부터 해서 리프팅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뭐 당장 매일매일 피부 관리를 해 그러면 당연히 노화가 늦춰지겠죠. 맛있는 거 건강한 거 먹어서 저속 노화가 되면 당연히 또래보다 더 동안으로 살 수 있겠죠. 그렇게 외모부터 시작을 해서 내 마인드까지도 젊게 그냥 젊은 거 보고 그냥 내가 나를 젊게 생각하고 운동도 많이 다녀서 체력도 건강해 관절도 건강해 피부도 막 탱탱해 이러면은 사실 저는 그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나이에 맞게 라고 고정관념을 가지는 순간 거기에 그냥 갇혀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이에 맞게 같은 건 없고 그냥 본인 마음대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 인생에 정해진 인생표, 계획표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길입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살이 한번 해보시면 알 것 같은데 해외에 가는 순간 나이 개념이 정말 희박해져요. 심지어 일본은 그래도 나이 개념이 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에서 내 나이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20대 후반이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난 지금 26이고 막 나이를 물어보거나 첫 만남에서 몇 살이세요 뭐 이런 거를 뭐 술자리 아닌 이상 사실 물을 일이 잘 없어가지고 나이에 대해서도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가끔씩 한국 갔을 때 애들끼리 막 우리 뭐 결혼이 어쩌고 이런 얘기할 때 엥 싶어. 저는 너무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들이라서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갇힐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다음 질문. 좋아했던 친구가 있는데 고백도 했고 고백 이후의 행동만 봤을 때 손잡기, 포옹, 돌아갈 때 택시에서 기대기, 항상 둘이 만남, 호감 신호인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는데 일본인의 연애까지의 과정이 궁금하고 그 뒤로 그 친구가 남사친과 둘이 술 먹는 걸 우연히 봐서 질투도 해서 약간 어색해졌는데 최근에 다시 일본에서 만났는데 케이크 서프라이즈도 준비해주고 약간 엄청 챙겨주는 행동이 보였습니다. 스킨십은 줄었지만 여전히 호감이 나와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관계인지도 궁금하고 고백이 아직 유효한 건지 답변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여자라고 해도 성격이나 생각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저와 제 주변의 사람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고백을 했어. 고백은 근데 안 받아주거나 뭐 미룬 상황이야. 근데 손잡아, 포옹도 해, 뭐 택시에서 뭐 기대, 늘 둘이서만 만나. 근데 답변은 안 해. 저는 이거 그냥 팁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뭐 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건 고마워. 근데 이 사람이 또 막 그렇게 막 혐오스럽고 막 싫진 않아. 얘가 계속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사귀자기엔 좀 아직 확신도 안 되고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뭔가 내 사귀고 싶다라는 계기가 있거나 막 끌리지 않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얘를 차버리자기엔 막 그 정도로 싫진 않아. 난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고 가끔씩 설렘도 주고 이런 느낌으로서 저는 그냥 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짜 적극적으로 뭔가 좀 이미지 체인지를 하거나 이 사람의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타입을 알아내서 그런 포인트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사람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로 된 거면은 그냥 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거죠. 나중엔 싫고 남주긴 아깝다 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今僕は高校3年生の受験生なのですが進路がはっきりとしていなくて悩んでいます。僕は将来の夢が特にないので志望大学も決めきれていないです。志望大学が決められていないので受験勉強にあまり力が入りません。テヨンちゃんは大学時代にはどのように将来の進路を考えていましたか？そして勉強のモチベーションはどうやって保っていましたか？いや、わかります。これは多分韓国もそうだし日本もそうだしすごくたくさんの受験生の方たちが思ってる悩みだと思うんですけど、みんななんかちゃんと志望大学決めて志望の学科とかも決めて未来へ頑張って進んでいくように見えるんだけど、いや私はそうじゃなくてちょっと悩んじゃう、どうしよう、私だけ遅れてるって思うのは当然です。でもじゃないんですよ。10代が決めること自体まずすごいんですよ。10代は決められなくて同然で、もし自分がもう今はこれが正解だと思って決めました、でも大学行ってそこでうわやっぱ違ったって思う人ももう多分いっぱいいます。私だってそうです。私だって今法学部出たんですけど全然法学部の仕事してないじゃないですか。しかも最初の世界人は記者だったんで、マジで今韓国でも自分の専攻を生かしてない人がほとんどです。だからそんなに震える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自分が行ける大学に行って行ける専攻に行ってそっから考えることも全然遅くないし、今行きたい学科とかもないって思う方はこの先生好きかもとかこの科目の時はちょっと楽しいかもって思う学科に行った方がいいんです。私だって法学部を決めた理由って法学が楽しかったから決めただけで裁判で勝ちたいとかのその大した夢があって決めたわけじゃないんですよ。だからただ本当に流れるまんま進んでいけばいいんです。で勉強のモチベとかってまず私高校時代にマジで勉強もできなかったし、でもちゃんと今食っていける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もう勉強が全てじゃないし大学が全てじゃないんです。焦る必要はないと思います。勉強のモチベやるしかないからやるかだけでいいと思います。でもいい点取れた方がいいじゃないですか。その時は配給の BGM とかちょっとこう頑張れる音楽とかを聴いてやりました。歌詞があるやつじゃなくて歌詞のないただのメロディーだけある音楽、これだったらなんか文字読むことにも邪魔にならないし、そっちの方がちょっと頑張ろうみたいなアニメの主人公になった気分で頑張れるんで、そんな感じおすすめします。あとそれかな、自分がちょっとロールモデルっていうかもっとあの人マジでかっこいいな、あの人みたいになりたいなって思ってる、芸能人だったり YouTuber だったりインフルエンサーだったりを見ながら原動力を得るっていうのもありかもですね。はい、私の性別は女です。中学生の時に同性の女の子と付き合っていたのですが、高校の時別れ、その子は男性の方とお付き合いをしました。元彼女は高校の時お付き合いしてた方とはお別れし、別の男性の方と結婚をしました。それでもまた好きな気持ちがあります。自分だけ未だに前に進めていなくてしんどいです。でもすごいわかります。例えばなんか私だけまだあの子を忘れてなくて、あの子はちゃんと私のことを忘れてなんか結婚とかして他の人と付き合ってるように見えたら、ちょっとあの子にとって私は何だったのみたいな、そういう気持ちになりますよね。わかります。でも特に今回の場合って私はあの女の子と付き合ってたんだけど、その別れてからは女の子じゃなくてずっと男の子と付き合ってたってことは、じゃあ本当に私って何だったのってなりますよね。だからなおさらちょっと考えることになってしまう。よく言うじゃないですか、初恋は忘れられないみたいな。でもあの女の子のことを忘れることが一番大優先なんですけど、私はまずこれ未練だと思うんですよね。未練を早めに捨てた方がいいです。未練っていうのはなぜ残るのかって思うと、ワンチャンあるんじゃないっていう気持ちからこう生まれ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だからこのことはもう二度と絶対できないっていうことを心がけた方がいいって思うので、いつもあの子の付き合ってた時にがっかりしてたこととか苛立った時とかあの子に傷ついた時とか、それを考えてちょっとこの子はやっぱなしだったわって自分のことを洗脳するっていうこともあるし、あの子もマジで私と多分二度とよりを戻すことは絶対もうないから私も忘れるっていうことを頑張ったんですけど、多分それはご存知の上なんですよね。だからそういうことから発する未練とかじゃなくて、多分初めての恋の形を教えてくれた人だから、もっとこう
あの子やっぱ好きなんだけどねって思うんですよね。でも忘れましょう。他の女の子付き合いましょう。もう世の中素敵な人いっぱいいます。私のことをキュンキュンさせてくれる人たちだっていっぱいいるし、まだ世間は広いです。だからあの女の子のことはもう忘れて、なんなら自分の中でだけ悪役にしてしまいましょう。新しい出会いを探しに行きましょう。もう夏じゃないですか。夏は出会いの季節です。いっぱい海とか行って、なんならマッチングアプリとか入れて、あともう飲み会とかもいっぱい行って、頑張って、いっぱい出会いを求めていきましょう。恋は恋で忘れられるので恋をしに行きましょう。続いて대학 친구들이 너무 불편해요. 혼자가 편하기는 한데 거기서 오는 외로움을 모르는 건 아니라서 그냥 대학 친구들이 부담스럽고 이해가 안 돼요. 안 맞는 건 아닌데 묘하게 불편한? 팬님은 이런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인간관계가 엄청 넓은 편은 아니라 더 고민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솔직히 고등학교는 거의 친구가 진짜 이 세상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든 싫든 아니면 지지고 볶고 하든 결국 다시 어떻게든 친구를 하잖아요. 화해를 하고 싸우고 뭐 서로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풀고 하니까 고등학교 때는 정말 단단한 친구들이 만들어지는데 대학교 가면은 다 자기들 멋대로 자란 친구들이 서로서로의 자기 가치관을 가지니까 머리가 커진 애들끼리 다 모였어요.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갑자기 훅 엄청 넓은 세상으로 오니까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지? 싶고 안 맞는다. 도덕적인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뭐 윤리관부터 아니면 연애관, 생활 습관, 청결도 이런 거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 싫어. 근데 대학은 워낙에 넓으니까 초반에 살짝 형성된 무리로 좀 이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마 살짝 이해가 안 된다라고 느끼신 거잖아요. 저는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얘는 왜 저러지? 이건 뭐 도덕관이든 무슨 관이든 하나가 안 맞아서 안 맞는 거라. 이거 불편한 거고 안 맞는 거라서 굳이 얘네들한테 갇혀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건 보통 대학 초반에만 그렇고 후반 되면 다 해결됩니다. 분명 대학이다 보니까 한두 명씩 뭐 휴학도 할 거고요. 뭐 그중에서 이제 남녀 친구들 모이면 뭐 누군 군대도 갈 거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무리가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로서로 개인 플레이를 하게 된단 말이죠. 대학은 진짜 길어봤자 2학년 2학기쯤 되면 다 개인 플레이예요. 저도 혼자 다녔을 때 뭐 외로움 이런 거 있지 않을까 걱정했었거든요. 오히려 한 2학년 막 이쯤 후반쯤 되잖아요. 막 진절머리 나서 나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표 같은 것도 안 맞추고 그게 더 편해요.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수업, 새로운 조별 과제에서 새로운 친구 만나고 그 친구가 나는 지금 중앙 동아리 들고 있는데 해서 그 동아리도 들어가고 거기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대학의 매력인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다르게. 그때 처음에 만났던 이 친구들이 절대 이 평생 갈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장이 열려있는 게 대학이니까 너무 얘네한테 국한되지 말고 자연스럽게 멀어지세요. 얘네랑 절교하라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수업 때도 그냥 시간표도 근데 나 이번에 이런 수업 살짝 들어보고 싶어서 이거 그냥 나 먼저 이렇게 했거든? 그냥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빠지세요. 그러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뭐 밥은 그냥 같이 먹고 대학에서 밥 혼자 먹는 걸로 아무도 뭐라 안 하거든요. 아무도 이상하게도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조금씩 혼자가 되는 연습을 하고 전혀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친구를 새로 만듭시다. 만약에 내향적이시라고 하면은 외향인들이 또 간택해 주기를 기다려요. 그러려면은 또 새로운 커뮤니티에 가야겠지. 그런 식으로 좀 생활 반경을 넓혀봅시다. 다음 최근에 생애 첫 소개팅을 하고 난 뒤에 고민이 생겨 사연 남겨봅니다. 여고 여초과 졸업, 여초 직장에 주변에서 너무 좋은 사람이 있다면서 소개팅을 시켜주셨어요. 뭐 20 몇 년 인생의 첫 소개팅. 솔직히 연애도 안 해본 못소리라 걱정이 많았는데 상대분이 너무 젠틀하시고 조곤조곤 센스도 있으셔서 나름 잘 만난 것 같아요. 첫 만남은 또 어색했지만 괜찮았고 애프터도 받아서 두 번째 만남도 잘 됐어요. 데이트도 꽤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 뭐냐면 연애를 안 해봐서 그런 건지 둘 관계에 대한 확신 그런 게 안 서요. 무난한 타입이지만 외모가 막 죽도록 제 취향인 것도 아니고 몇 번 안 만나봐서 그런지 성격도 잘 맞는지 모르겠고 사람 자체는 엄청 좋아요. 연락도 잘 되고 매너도 좋고 저한테 엄청 잘해주고 관심 있는 게 느껴져요. 배려도 잘해주고 근데 그게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태로 상대를 계속 만나도 되는 걸까요? 연애 자체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이런 상태로 시작하면 상대한테 실례일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남녀관계는 처음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고민이 많아요. 정도 주세요. 제가 딱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일본에 와서든 뭐 이렇게 예전부터든 연애를 안 하는 기간에 아예 저한테 이제 뭐 고백이라든지 플러팅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게 객관적으로 이 연애 시장이 뻥 나왔을 때 되게 좋은 사람일 거야. 그리고 나를 또 엄청 좋아해주는 게 느껴져. 이 사람이랑 사귀어서 막 내가 막 마음고생할 일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안 땡기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렇게 내 스타일이 아니고 살짝 한 군데씩 막 걸리는 부분이 있고 막 그냥 이게 다 좋긴 한데 살짝 이런 느낌?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뭔가 이 사람이 좋다라기보다는 이 사람 매너도 좋고 그냥 이 사람 나한테 엄청 잘해주고 나를 엄청 좋아해주는 것 같고 엄청 연락도 잘 되고 막 매너도 좋고 이런 모든 게 좀 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 자체가 연애를 함에 있어서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다로 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정도 감정까지 온 건 뭐냐? 이 사람이 타입이 아닌 겁니다.
겁니다. 사귀어봤자 결과는 뻔해요. 아 역시 아니었네. 내가 사귀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역시 아니다. 아 이게 또 어떻게 헤어지자고 말하지? 다들 이렇게 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걸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젊을 때 좀 많이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 좋다고 봐요. 미안한 감정 같은 건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 걸리는 건 이거죠. 아 그 정도로 좋아하지 않아 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별로 사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연애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고 하면은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고 또 모르지. 이 사람이랑 엄청 또 잘 맞을 수도 있고 사귀면서 보이는 면에서 우와 할 수도 있으니까. 3주 전쯤 3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큰 이유는 저는 딩크였고 남자친구는 자녀를 낳고 싶어 해서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도 연애 초반에는 본인도 딩크라고 했었고 갑자기 저와의 대화도 없이 남자친구 혼자 생각하고 결정 내려서 통보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움이 너무 커서 처음에 화가 났다가 생각도 안 났었는데 지금은 가끔 그냥 생각나요. 제가 정말 싫어하던 담배도 3년 동안 끊지 않던 사람이었고 꽃 한 송이만이라도 받고 싶다 몇 번을 말했지만 받아본 적도 없었어요. 이 외에도 돌이켜보면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문득 생각나요.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끝이 너무 흐지부지해서 그런 걸까요? 좀 바쁘게 살아야 잊혀질까요? 일단 안 맞았네요. 그리고 헤어진 건 정답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헤어진 게 맞아요. 왜냐면 다른 걸 일단 다 제쳐두고 3년 동안 내가 끊으란 담배도 안 끊어. 이건 그래 그럴 수 있다 쳐. 정말 중독이 돼가지고 못 끊었어. 막 이렇게 손이 달달달달 떨려서 못 끊었다고 쳐. 근데 꽃 한 송이만이라도 받고 싶다고 3년 내내 노래를 불렀는데 안 사준다? 이거는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뭐 남자들은 사실 꽃 같은 거 사고 그런 성격이 아니야. 그건 여자들이 그냥 원하는 거야. 알겠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꽃 한 송이라도 받고 싶다고 3년 내내 연부를 외면 난 사주겠다. 근데도 그거를 이악 물고 안 사줬다? 거지 불통인 거고요. 안 좋아한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당장에 뭐 꽃 사러 가는 거 귀찮다? 쿠팡에도 팔아요. 그 정도의 정성을 쏟지 않은 그냥 나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하고 더 나쁘게 생각하시면서 미련을 가지시를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다시 연락하면 얘 다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저보다 미련이거든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회생 불가고요. 구제불능인 겁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게 가장 큰 이유이 뭐 딩크라고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통보를 했다. 이거 당황스러울 수 있고 좀 갑자기 어떻게 통보를 해? 상담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나랑 이야기를 해서 풀 수도 있는 거잖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거라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맞아요. 서로의 그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투자와 비슷한 그런 시간을 보낸 건데 갑자기 덜컥 얘기를 하면 이건 너무 상대한테 예의가 아니죠. 그런 전제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연애 만인 상황에서 그냥 본인의 가치관 얘기하면서 난 딩크야 요렇게만 얘기를 한 상황이라면은 사실 남자친구는 그거를 막 설득을 할 의무는 없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헤어지자고 하는 구실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 그래도 조금 얘기라도 해주면은 좋지 않았을까인 건데 별로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였었던 거니까 그냥 이 사람은 아닌 걸로 합시다.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기도 하고 사람을 너무 신경 쓰는 거에 잠도 못 자고 불안해하고 슬퍼하는 날이 많아서 작성하게 됐습니다. 혼자 강해지고 싶은데 더 이상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평소 혼자서도 잘 행복하게 여행도 다니고 지내는 새님이 너무 부럽고 제 롤모델이랍니다. 본인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느끼는 게 역시 본인은 본인의 결함을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보시면은 저를 되게 혼자서도 행복하게 여행 잘 다니고 제가 본인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 같고 남 신경도 안 쓰는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제 어릴 때부터의 저 고질적인 안 좋은 점이 남 눈치 진짜 많이 보는 거였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남 시선 신경도 많이 써서 내가 뭐 이런 거 하나 올릴 때마다 타이밍, 시간 이런 거 남들 많이 안 볼 것 같은 이런 것도 막 생각하면서 올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전혀 그래 보이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제가 롤모델로 될 수 있을 정도로 저를 좋게 봐주시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연자분을 멋있다고 생각하고 롤모델로 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되게 이제 뭐 혼자 되게 열심히 살고 멋있다 막 이런 식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서 일단 자신감을 한번 얻고 가자고요. 남 시선 신경을 안 쓰는 걸 제가 중학생 때부터 진짜 고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그래도 나아졌다? 좀 덜하게 됐다라는 계기가 뭐였냐면 저 자신에게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나서부터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질 일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공부도 못했고 뭐 외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워낙에 이제 촌에 있는 지역이었어가지고 제 외모를 뭐 이렇게 막 크게 애들이 막 얘기해주고 그러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뭐 없었고 그렇다고 뭐 대회를 나가지도 않으니까 상도 못
오빠다 뭐 그냥 외적으로 타인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너무 낮고 남 시선도 많이 막 보게 되고 나 자신이 싫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당장 팍 대학교를 가니까 엄청 막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의 세상에 똥 던져지다 보니까 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칭찬도 많이 받게 되고 또 대학교는 고등학교 때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자그마한 것들이 많아요. 작게서는 뭐 자취 성공부터 시작해서 요리 성공, 동아리 합격, 뭐 학과도 과목마다 무슨 뭐 에이플이 있고 뭐도 있고 뭐 교수님의 칭찬, 교수님의 인정, 아니면 뭐 대외 활동 합격, 주변 사람들의 플러팅 뭐 이런 거 하나 자그마한 것들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시간들이 또 오고 사회에 나가면 그런 건 더 많죠. 더 세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올리는 방법은 성공 경험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세뇌를 하는데 그 세뇌하는 거에 조금 더 근거를 대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그마한 거라도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이거 해내면은 되게 멋있는 거, 이거 완전 대단한 거, 이렇게 자기 자신을 탁 생각을 해요. 그러고 실제로 그렇게 쭉쭉쭉 해나가면은 처음에는 미약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그게 점점 쌓여서 맞아 나 좀 대단하긴 해 살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작정 칭찬받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진짜 하염없이 제가 싫어지는 날이나 너무 자존감 떨어지는 날에는 그냥 제 주변 친구들이나 저 인스타에 나를 좀 칭찬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립이 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그냥 주변 친구들한테나 대놓고 한번 물어봐요. 사실 막 은근슬쩍 내 칭찬을 바라고 얘기하면 좀 꼴불견이라서 대답을 안 해줄 수 있지만 나 지금 너무 우울해서 그런데 혹시 나 어떤 점이 좋은지 얘기해줄 수 있어? 라고 대놓고 얘기하면은 다들 진짜 막 너 뭐가 좋냐면 하면서 다 진심으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 안에서도 나의 장점을 찾고 남한테서도 나의 장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더 확대하고 크게 생각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죠. 私はフランスに1年留学をしていて、あと2週間で日本に帰国します。しかし留学前に思い描いていた自分の成長した姿と現在の自分の差があまりに違いすぎて焦りを感じてしまいます。特に語学力。セヨンちゃんは日本語がうまく喋れない時やスランプに陥った時どうしてましたか？追試、留学中に韓国のお友達がたくさんできた影響で9月から3週間四世大学の語学堂に申し込み、最近基礎から勉強を始めています。まずすごいです。まず自分のことを褒めてあげることから始まりましょう。まずね、フランスで1年間留学したマジで半端ないんですよ。海外に行きたいな、海外で留学してみたいなって思うのは誰もが1回ぐらいはやってみることです。でもそれを実際に行動に移してやって、しかも1年間諦めずにやり遂げたっていうこと自体マジですごいんですよ。そこでもう自信を持って十分です。でも分かります。私だって今の日本語実力とかであの人はそんなに上手いのにとか、あの人は今日本語勉強こんなしかやってないのに私より上手い気がするんだけどなんで私だけみたいな、そういう、落ち込んだりとかもするし、言語って特にそうです。他人と比べちゃうからそれはしょうがないことなんですけど、自分が描いてたあの姿と今の自分の差があるってことはどういうことかって、実際そうかもなんですよ。でも人間っていうのは自分ができること、できたことにはもう何も考えないことになるし、自分がまずできてないこととかできないことに対してはそれだけでかく見える傾向があるんです。だから十分自分も今すごいのに、でも私まだこれできてないんだよねっていうことがもうでかく見えすぎて、1年間も留学したのにまだこんだけなんかよみたいなじゃないんですよ。もう十分できてるんですよ。本当にじゃあ語学力がそこまでじゃ上達できてなかったとしましょう。でも1年間フランスに住んでた、ちゃんと生きたっていうこと自体は変わらないんですよ。それは消えないんです。だからそれはスペックとしても自分の経験、見聞、もう何もかも全部自分の中で養分になって残ってるわけなんです。 아무튼 이렇게 저도 다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그래도 유사한 것들로만 픽업을 해서 좀 비슷하게라도 본인에게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이게 반응이 또 좋다면 또 다음에도 또 한번 읽어주셨으면 한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댓글로라도 다음에 한 번 더 열어주세요 라든지 뭐 이런 분야로 한 번 더 해주세요 뭐 등등 있다면 해드릴 테니까 댓글로 많이 한번 부탁드리고, 다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그러면 안녕.